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자, 코스피는 26개월 만에 하루 최대 낙폭을 경신했고 코스닥은 연중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자, 지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 대형주들, 삼성전자는 8만전자가 깨졌고요. SK하이닉스는 10%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가 이렇게 하루에 100포인트나 빠진 것은 상당히 드뭅니다. 하루에 100포인트 넘게 하락한 건 2022년 6월 13일 이후 26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자, 국내 증시가 폭락한 이유는 미국에서 발표된 미국 주요 경제 지표에 따라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이죠. 경기 둔화 우려의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도 6.67%가 하락하고 테슬라도 6.5% 하락 마감했습니다. 애플이나 아마존 등의 대형주들도 모두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 파월 의장이 7월 FOMC 정례회의 이후에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웠는데 일본 중앙은행이 4개월 만에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것은 이제 금리가 낮은 일본의 엔화를 빌려서 달러 등의 새로운 시장의 통화로 바꾼 후에 해당 국가의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한테 끼치는 영향은 국내 시장에 들어와 있던 일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종목의 개별 이슈가 크게 중요한 시점이 아닙니다. 몸값이 높은 기업들일수록 세계 경제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개잡주가 아니라면 세계 경제의 큰 흐름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물론 HLB가 해당하는 암치료, 인간의 생존과 연관이 있는 테마는 경기 침체와 상관없이 연구되는 내용이고 경기가 침체되더라도 수요가 줄어들진 않기 때문에 미래가치마저 빠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당장 자금을 회수하는 부분이 단기적으로 악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으나 이것은 시간이 해결해줄 내용입니다. 자, 이런 증시 폭락에 마이너스 2%대라고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꽤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증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HLB 내용을 보자면, 자, 어제 기사가 하나 떴었죠. HLB 간암신약 유럽서 간암치료제 희귀의약품에 지정이 됐다. 자, 유럽위원회가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을 간암치료제를 위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했다고 이를 밝혔다.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희귀의약품에 지정이 되면 혜택이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있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해당 의약품의 허가와 관련된 수수료가 전부 또는 상당 부분 면제될 수 있으며 세제 혜택과 함께 신약 허가 취득 후에 10년간 독점 판매권이 인정된다. 수수료 면제, 세제 혜택, 그리고 10년간 독점 판매권. 이것은 곧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길이다. 자, 근데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어제 거의 8% 근사치까지 올랐다가 결국 종가는 2.48%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음봉이고요. 오늘은 증시 지수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상승세가 생각보다 미약합니다. 자, 물려있는 매물이 다소 많았고 FDA 승인까지 기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판단한 투자자들의 시세 차익 매물 때문일 텐데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 관점을 달리 보면 악성 매물을 미리 호재를 통해서 소화해 놓는 것이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렸다는 거, 이 자체가 매물 소화했다는 그 흔적입니다. 자,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누군가 팔아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꼬리가 달려있는 거죠. 근데 판 사람이 있다면 산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한 투자자는 매수한 것이고 이 자리가 고점이라고 판단한 투자자는 매도한 것입니다. 그죠? 자, 매도자는 부정적인 심리로 팔았으나 더 이상 매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수자는 긍정적인 심리로 이 자리가 바닥에 가까운 자리다 라고 판단을 했기에 샀습니다. 자, 맞는 비율일지 모르겠지만 비율을 조금 해보자면 방 안에서 누군가 담배를 폈습니다. 근데 창문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담배 연기는 빠져나가고 신선하고 맑은 공기가 들어오게 되죠. 자, 여기서 창문의 역할을 한 것은 요 뉴스가 되는 것이고 매도자는 담배 연기, 매수자는 신선하고 맑은 공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가 플러스 2%밖에 안 된다 이런 거에 집중할 게 아니라 악성 매물을 일부라도 소화시켰다, 환기시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HLB 얘기를 하면은 HLB의 간암치료제 얘기를 하면 이제 머크사의 키투루다 얘기도 꼭 나오는데,
자, 머크와 키트루다를 좀 대등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자, 일단 리보세라닙이 중국에서 위암, 간암 치료제 승인 후에 누적 매출액이 현재까지 2조 원에 달합니다. 키트루다에 비해서 미비하기는 하지만, 자, 이제 올해 4월에는 난소암이 추가 승인됐습니다. 자, 특히 중국에서 리보세라닙이 승인되어 시판되고 있는 간암 1차 치료제, 2차 치료제, 위암 치료제, 난소암 치료제, 그리고 연내 승인을 앞두고 있는 유방암 등이 글로벌 임상으로 직행할 약물들입니다. 자, 전략적 파트너인 항소제약과 HLB가 진행하고 있는 항암 치료제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마브 병용요법이죠. 자, 요것의 임상 파이프라인은 간암 1차, 간암 2차, 위암 2차, 위암 3차, 선낭암 1차, 대장암 3차, 고형암, 육종암, 췌장암, 난소암, 전립선암 등등 22가지 종류에 달하고요. 관련 임상 발표 논문은 500여 편에 달합니다. 단순 기대감만 있는 연구는 아니죠. 자, 이번에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마브 병용요법이 FDA의 승인을 받으면 빅파마들의 병용 임상이 쇄도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머크를 시총 430조 원으로 키운 1등 공신이 키트루다인데, 키트루다와 유사한 임상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아직은 임상 데이터일 뿐이지만 최고의 효능에 최저의 부작용이기 때문에 기대할 만하다고 봅니다. 자, 승인되면 다음 수순으로는 당연하게 적응증 확대로 이제 파이프라인이 확장되고 기대감이 연달아 터지기 때문에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승인이 나고 대응을 하려고 하면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죠. 누가 팔겠습니까? 승인 나면 당연히 주가 폭등하고 적응증 확대 뉴스나 공시 쏟아질 텐데. 물론 당연히 아예 못 사는 건 아니죠. 아무리 좋은 재료도 끝모르고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러나 승인이 나게 되면 오히려 고점이 어디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서 수익 보기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다고 지금 모든 물량을 매수를 해놓아야 되는가? 그건 또 당연히 아니죠. 제약바이오 섹터는 임상 데이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반려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승인의 미래를 상상했으면 반려의 미래도 상상을 해야 됩니다. 승인 거절이라고 하면 재산 반토막 나는 건 일도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모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리스크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분할로 대응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익이 작든 크든 단기 고점에 팔아서 차익을 챙기고 단기 저점에서 물량을 다시 더해 물량 관리도 해야 됩니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죠. 귀찮겠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선택사항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내가 본업 때문에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무슨 분할이야, 분할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시든 리스크 하나를 스스로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자, 돈 걸고 줄다리기를 하는데 힘쓰기 귀찮다고 한팔로 하는 경우죠. 자, 분할을 전제로 매수 타점의 근거, 매도 타점의 근거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떤 근거로 매수 매도 타점을 잡는지, 그리고 그 매수 매도 타점,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을 추후에 근접했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테니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도움 없이 혼자 하신다고 하더라도 분할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차트도 보시면 FDA 미팅 이후에 FDA가 재심사를 권고하고 나서부터도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등락을 거듭하고 있죠. 자, 이게 적어 보이는데 사실 보면은 한 40% 정도 됩니다. 요 등락을 거듭하는 구간에서 단기 고점을 특정할 근거를 찾아서 차익을 챙기고, 또 이제 단기 저점을 특정할 근거를 찾아서 평단을 낮추면서 물량을 관리하는 거죠. 어차피 승인 전까지 우려감과 기대감이 공존하기 때문에 폭락도 폭등도 없이 등락을 거듭할 테니까. 재승인이라는 보류 기간이 생겼습니다. 그죠? 자, 우려감에 단기 바닥을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저점 매수, 기술적 반등, 기대감에 의해서 또 단기 고점을 찍을 수 있고요. 자, 이것은 승인 전까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것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적든 크든 내 주머니에 돈은 돈대로 챙겼는데 평단은 낮아져 있고 물량은 오히려 늘어나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승인되면 시세 차익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고, 거절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손실은 적어지는 거죠. 자, 텔레그램 방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투자 전략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지켜보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승인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FDA는 리보세라닙 캄렐리주마브 병용 치료제의 경우 기존 치료제 대비 최장 환자 생존 기간을 갖고 있죠. 그리고 약물 안정성, 가격 등등 혁신 신약 약물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클래스 1, 클래스 2 중에서 클래스 1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클래스 1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연내 승인이 가능해집니다. 클래스 2는 내년까지도 갈 수도 있고요. 자, 참고로 이 머크사의 키투로다로 치료할 수 있는 암의 종류는 27가지입니다. 자, 근데 이제 리보세라닙, 캄렐레주맙 임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 항암 파이프라인은 22가지로 계속 확대 중이고요. 자, 회사의 공식적인 발표로는 리보세라닙은 제조원가 1%,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85%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자, 적정 시총을 분석하기 위해서 동종업계 PER을 들여다보면 이제 머크사는 PER 57배, 일라이릴리는 72배, 노보노디스크는 45배, 항서제약은 66배입니다. 자, 평균 PER은 60배죠. 자, 기업 IR에서 이제 리보세라닙 캄렐레주맙 조합이 간암 1차 표준 치료제로 유력하고 시장의 50%에서 70%를 점유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수적으로 시장 30%를 점유할 것으로 가정한 초기 발매 3년 차인 27년 매출 2조 4022억을 추측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2조 469억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점차 확대되는 발매 5년 차인 29년 매출, 자, 3조 1067억, 영업이익은 2조 6825억을 HLB 사측에서 전망했습니다. 자, 물론 전망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지만 근거 없이 추측하지도 않습니다. 상당히 보수적으로 이 절반만 나오더라도 제2의 키트로다라는 이름은 아깝지가 않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기대할 만하다고 보고, 자, 그리고 이건 항서제약의 차트인데 뭐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세계 증시가 어떻습니까? 대형주들, 몸값 큰 전세계 대형주들은 다 폭락입니다. 자, 차트도 조금 훑어보면 근데 빨간불이라면 어느 정도 선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과거의 데이터가 꽤 수렴되는 자리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가. 자, 오늘 요 종가가, 항서제약의 종가가 이렇게 점선이 그어져 있는 건데, 자,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은 상승의 저항이 되던 의미가 있던 자리, 그리고 반등 이후 내려올 때 지지가 되어주던 자리, 다시 한번 저항을 뚫고 돌파하니 지지, 또 이렇게 폭락하다가 또 다시 올라갈 때 저항, 돌파하니 지지 등등 이후에도 꽤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 자리에 지금 저항을 받은 거죠. 자,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다시 한번 지지를 해주는 스탠스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물론 돌파하지 못하면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무조건 돌파를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항서제약과 HLB는 세세한 디테일은 달라도 큰 흐름은 같이 갈 테니까요. 자, 그래서 항서제약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에서는 분석된 자료와 근거를 공유합니다. 당연히 무료고요. 자, 그리고 스토캐스틱에 대해서 이 소통방에서 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일단 자, 여기 선이 두 개가 이렇게 딱 그어져 있죠. 자, 이걸 20선, 이건 80선이라고 하는데, 자, 스토캐스틱은 매수매도 타점을 확인하는 하나의 보조 지표입니다. 자, 이게 20선, 이게 80선. 자,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이 있죠. 좀 쉽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요 파란색 때는 침체 구간, 빨간색은 과열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파란색이 이렇게 20의 선을 터치할 때, 자, 요때 매수. 그리고 빨간 선이 과열 구간인 빨간색이 80의 선을 터치할 때 매도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보조지표 하나만 믿고 매수매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 HLB로 보자면 여기도 나오네요. 여기서 매도했는데 여기까지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하나만 보고 매도를 해서는 안 되지만, 자, 말 그대로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거의 다 왔는데 근거가 모자랄 때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이땐 매도 타점이겠죠? 과열 구간에서 80의 선을 터치했으니까, 자, 그럼 요때 매도한 겁니다. 요날. 자, 그리고 침체 구간에서 20의 선을 또 터치했습니다. 그럼 이때 매수, 요때 매도, 이때 매수, 요때 매도, 그리고 이때 매수. 자, 물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디까지나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맹신하고 매수 매도를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만,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래라는 것을 토대로 그래프가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2% 부족한 근거를 채워줄 수 있는 보조지표입니다. 자, 스토캐스틱이나 RSI나 같은 맥락의 보조지표고요. 자, 스토캐스틱, RSI 등을 포함한 보조지표의 설정법이나 접근 방법도 종종 텔레그램방에서 언급을 드리고 있으니까 자유롭게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텔레그램방 참여는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자, 이렇게 더보기 버튼이 있고요. 여기 텔레그램방 링크를 걸어뒀습니다. 뭐 참여 코드라던가 입장 코드 이런 것 없이 자유롭게 입장 가능하시고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